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해 확산된 코로나19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가 찾아왔죠. 특히 직접 경험하면서 즐기는 관광 산업은 더 침체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시대 관광 산업에는 어떤 과제가 남아있을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주정민 교수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코로나19 시대가 장기화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네. 전남 지역을 비롯한 국내 관광업계 현황부터 짚어볼까요?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산업 분야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관광 분야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19의 특징이 우리가 이동이 좀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관광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방문을 해야 되는 특징 때문에 코로나19의 영향이 더욱더 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관광 분야가 낮은데, 이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지수가 있습니다. BSI 지수라고, 이제 비즈니스 서비스 인덱스라고 그러는데, 이건 100이 됐을 때 이제 체감 경기가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이제 낮은 건데, 이 BSI 지수가 지금 이제 2020년대 들어와서 이제 1919년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전체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30%포인트 정도 떨어졌는데, 이 관광 분야는 50%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관광 분야가 어렵다, 이걸 나타내 주는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 지역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이 관광 분야가 참 어렵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광 사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제 코로나19가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으니까 이제 국내 여행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관광지인 우리 전남이 많은 혜택을 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목포의 경우에는 해상 케이블이 운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몇 년 전부터 운행하기 시작했던 여수 해상 케이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예전에는 가득 차서 운행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찾지 않다 보니까 운행률도 떨어지고 이 탑승하는 관광객도 줄어들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실제로 지금 적자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 해상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한 예전에 비해서 절반 정도 탑승자고요. 여수 해상 케이블은 30% 정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렵고,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전남이 또 대표적으로 추진했던 여러 가지 관광 사업들이 있습니다. 남도 한 바퀴, 남해안 연안 크루즈, 강진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 이런 사업들이 실제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돼 있고 중단돼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제 방문객이 적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전남도에서 여행 상품으로 만든 남도 한 바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도에 오면은 버스를 타고 저렴한 비용으로 남도 여러 곳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패키지 프로그램인데, 이런 것도 이용객이 뚝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도에 오면은 숙박, 교통, 레저를 한꺼번에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남도 패스, 이런 것도 이용률이 뚝 떨어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관광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이제 이 관광의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존과 어떻게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관광 패러다임이 변하는 걸 정리를 해보면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좀 더 안전한 관광을 추구하는 그런 행태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여러 가지 이제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그냥 찾아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가격과 상관없이 이제 청결한 숙박, 그 다음에 안전한 먹거리,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행 비용과 상관없이 아무튼 좀 안전하다 그러면 그것을 찾는 프리미엄 관광,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예전에 단체 관광이 중심이 됐는데, 이제는 개별 관광, 소규모 관광,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를 물론하고, 예전에는 주로 이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가서 즐기고 함께 또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고 이런 여행이 이제 중심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개별적으로 이동하거나 소규모 인원들이 차량으로 이동해서 여행을 하거나, 또 개별적으로 가거나 가족 단위로 여행을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규모 여행들이 확대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관광지도 최근에는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야외, 이런 데가 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유명한 곳을 찾아갔지만, 이제는 유명한 곳을 찾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 조용한 곳, 그냥 혼자나 개인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관광 대상지가 되고 있고, 특히 야외 중에서도 이제
섬이라든지 숲이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히 선호되는 그런 관광지로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이런 관광을 이용하고 또 관광 활동을 여러 가지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앱이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관광 정보 획득 그리고 관광에 대한 계획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비용 지출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이런 스마트폰이라는 스마트 앱을 이용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의존해 가지고 관광을 계획하고 또 소비하는 그런 행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정도로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우리 관광업계의 여러 가지 현실들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변화된 관광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이제 비대면 관광이라는 게 좀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관광이라는 말과 비대면이란 말이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사실 여행이라는 게 좀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러려고 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관광이라고 한다면 직접 본인이 가서 거기서 체험도 하고 느끼고 이제 이게 관광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관광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되게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이제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좀 기다리고 있어서 언제 이게 끝나나 이렇게 지금 이제 다들 이제 주도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끝나면은 내가 분명히 여행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마음속에 다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서 다시 또 본인이 탑승했던 공항으로 돌아오는 그런 네. 여행들도 이제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행 상품이 또 매진도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이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욕구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어떤 그 여행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코로나19에 대한 것들이 조금 이제 잠잠해지면서 예방적 접종도 좀 늘어나고 백신도 많이 이제 맞게 되고 그러면 일부 국가부터 실제로 이제 이 대면 여행을 허용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집단 면역력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유럽이라든지 또 이제 우리 미국 쪽, 괌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이미 하반기부터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은 여행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의 여행 상품들이 지금 현재 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제 코로나19가 곧 끝나면은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끝나겠죠. 그러면 결국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동안에 가지 못했던 곳에 대한 그 소비, 특히 여행 소비에 대한 수요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 코로나19가 처음에 시작될 때 앞으로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 여행의 어떤 패턴이나 방식이 바뀔 것이다 이런 예측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 혼자 여행을 가서 VR 이런 걸로 중계를 하고 여행객들은 집안이나 이런 데서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간접 체험을 하는 여행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여행으로는 이제 만족을 못 느끼니까 네. 결국은 사람들이 빨리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그런 수요나 이제 욕구에 이제 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행 상품들이 또 개발이 되고 있고 판매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여행, 숙박, 그다음 항공 관련된 그런 또 주식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또 이 상승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여행은 비대면이 아니고 사실은 대면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끝나면은 이제 우리 전남도 그 관광 수요를 어떻게 이제 수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국내 여행을 원하기보다는 해외 여행을 원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국내 여행으로 돌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이 지자체들은 이 코로나19 이후 시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들 추진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남도하고 전남도에 있는 지자체들이 이제 관광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214억 원이 투입되는 코리아 토탈 관광 패키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이 사람들이 특히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수도권에 집중해서 이제 관광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지방으로 좀 유도하기 위해서 외국인이 입국을 하게 되면 특히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게 되면 이제 교통수단, 숙박, 그다음에 이제 이 통역 안내 서비스, 예약 결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한꺼번에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지원 사업을 전남이 받아서 시행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방문하는 외래인들, 외국인들이 적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런 준비들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전남도는 이 관광업계 또 관광 프로그램이 인기가 없고 힘들다 보니까 지원 사업도 지금 확장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전남 여행 상품 운영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작년에 비해서 규모를 2배로 늘려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4개 업체 66개의 여행 상품에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48개 업체 117개 상품에 지원을 해줘서 2배 정도 지원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이죠. 며칠 전에 보니까 이제 전남도에서 관광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 전남 관광진흥기금을 이용해서 이 관광업체들에게 장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해서 이 어려운 코로나19를 극복하도록 좀 지원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니까 올해 2021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문광부하고 이제 한국관광공사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걸 통해서 국비 35억 원, 또 그리고 지자체 35억 원 투입해서 70억 원 정도를 해가지고 여수 시내 한 1.5km 구간을 완전히 이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연결시키는,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밤바다하고 그리고 디지털하고 연결시켜서 새롭게 여러 가지 단장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 추진 중인데, 대표적으로 거기 거리 곳곳에 미디어 파사들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영상도 보여주고요. 또 드론 라이트 쇼라고 해서 저녁에는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모양도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추진하고, 또 인터랙티브 버스킹 해가지고 휴대폰으로 버스킹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수가 아마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올해는 여수 밤바다가 또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순천시도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는 2023년에 10월에 이제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이건 이제 아시다시피 2015년에 순천만이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걸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순천시 전체를 정원도시화 만들겠다는 생각이고요. 이제 도시가 정원이 된다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참 매력적인 장소가 되겠죠. 네. 그래서 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이제 그런 도시 분위기를 만들겠다. 그래서 관광객을 유인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추진된다면 아마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이 전남의 관광이 좀 더 다른 모습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전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그런데 사실 이 전남 지역은 관광 인프라가 부족해서 좀 머무르는 관광이 어렵다, 이런 평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노력해 나가면 좋을까요? 예,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우리 목포라든지 여수라든지 순천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을 많이 했습니다. 예, 관광지도 많이 이제 새롭게 단장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거기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숙박업소 이런 것도 많이 또 이제 오픈을 해서 이제 인프라 확충이 되고 있지만, 네. 아직 여전히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은 우리 지역에 좀 머물면서 소비도 하고 또 즐기고 가게 되면은 여기에는 지역의 어떤 소상공인들에게도 좋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런 관광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제 현재로서는 그걸 단기간에 이제 확보할 수는 없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인프라를 계속 확보를 해 나가야 되는데, 대신 이제 최근에 관광 추세를 좀 고려해가지고 새로운 관광 정책을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관광 추세가 이제 3가지입니다. 하나는 근거리 중심의 이 경험 소비를 좀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일과 그리고 이제 그 개인의 삶을 이렇게 균형적으로 사는 워라밸 삶을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결국 여행을 별도로 뭐 특별히 시간을 내서 가는 게 아니고 일상 속에서 즐기는 그런 여행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예전에는 이제 뭐 중요한 명소를 방문하고 확인하고 돌아오는 그런 여행인데, 이제는 거기 가서 직접 경험도 하고 체험하는 그런 여행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관광 상품들도 많고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관광객을 유인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세대별로 조금 관광을 하는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밀레니얼 세대, 그 Z 세대 이런 세대들은 본인 스스로 이제 능동적으로 여행 상품을 설계하고 계획해서 직접 혼자 여행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나이든 60세 이상 사람들은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최근에 와서 이제 이분들이 여행의 관광의 이제 주요 소비 계층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좀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시간도 많으니까 이분들은 좀 프리미엄 상품들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겟층에 맞춘 좀 상품도 개발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이 비대면 상황이 되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온라인 모바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온라인 모바일로 관광 정보를 검색하고 관광 상품도 선택해서 관광을 진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행지 선택, 숙박 이런 것들을 좀 온라인 플랫폼으로 효과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상품들도 계속 만들어서 출시를 하고 또 유인을 한다면 전남의 관광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남의 맞춤형 관광 정책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이 전남은 또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천혜의 자연을 보유한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어떻게 맞춤형 관광 정책을 추진하면 좋을까요? 예,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조금 일맥상통한데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전남은 산, 바다, 청정의 그 공기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좀 잘 활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최근 이제 개인적인 어떤 취향에 맞춘 그런 여행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 취향에 맞게 여행 상품을 개발해서 좀 제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산 같은 경우 예전에는 우리가 산에 등산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요즘에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선호하는 코스를 트레킹하는 그런 여행들로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산사를 투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여행을 하니까 그런 맞춤형의 상품도 개발해야 되고 바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구경만 했지만 보트를 탄다든지 낚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개인 취향에 맞게 이제 여러 가지 여행 상품들을 고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체보다는 개별 여행이 또 가족 단위 여행들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개인적인 어떤 개별 여행,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원하는 또 바라는 상품들이 뭔지를 좀 잘 파악을 해서 그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대형 이벤트, 행사, 축제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을 알리는 이미지 메이킹 효과는 있지만 실제 관광으로 연결되는 효과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과 가족을 좀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의 관광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앞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관광시설 인프라 확충도 좀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천혜의 어떤 자연자원 그리고 또 풍부한 먹거리 이걸 이 관광자원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지금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와서 좀 즐기고 또 찾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좀 잘 구축하는 데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전남 지역의 풍부한 이 관광 잠재력을 좀 잘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사실 아까 코로나 종식 이런 얘기도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아직까지 이제 좀 명실상부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시대다 이런 말도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께서는 이 코로나 시대 관광 산업에서 앞으로 좀 전반적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사실은 이 전남은 이제 관광 산업이 주요 산업이기 때문에 그걸 잘 좀 활용해야 되고 또 우리가 육성시켜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러려면 첫 번째로는 전남의 좀 가치를 높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남이 이제 가보고 싶어하는 관광지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가보고 싶어하고 또 오고 싶어하고 이런 지역인데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남은 이제 볼 것도 많고 먹을 거리도 풍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전남 관광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곳보다 전남을 방문했을 때 주는 상대적인 이점이 적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고 시설이 열악한데 그러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와서 불편함도 겪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만큼 본인한테 돌아오는 효용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남도 이 내가 다시 찾아와도 새로운 걸 얻고 새로운 걸 즐기고 새로운 걸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재탄생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전남도에 있는 지자체의 가장 큰 고민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찾았던 사람들이 만족하고 돌아가서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관광 정책의 핵심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은 전남 관광에 대해서 교수님과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사람보다는 자연과의 건강한 접촉에 대한 욕구가 높은 시대잖아요. 전남이 정말 최적화된 관광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사람들이 찾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전라남도 역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발맞춘 전남 맞춤형 관광을 통해 관광 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